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 장 마감 이후에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젠텍, 오늘의 흐름은 조금 그래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을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뿌듯하다 라는 좀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지금 이제 장 마감했을 때는 코스닥, 코스피가 다시 돌아왔지만 장 초반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 코스닥이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수젠텍이 1%대를 지켜줬고요. 물론 보합권도 가긴 갔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다시 좀 지켜졌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다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제가 영상에 31,500원 라인을 좀 강조를 드리긴 했어요. 31,500원 라인, 요 라인 좀 올라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 한번 선을 그어봤을 때 요 라인까지는 아직 못 올라온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이게 이제 뭐 5분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부분 좀 뛰어넘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전 라인 때 뛰어넘는 이런 라인인데, 일단은 요 부분까지 못 온 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요 아랫라인에서 그래도 지금 이 거래일 정도 이제 좀 버텨주기 시작했잖아요. 일단은 다른 종목, 다른 구간들을 좀 볼게요. 다른 구간들 보면 여기 또 하루, 그 다음에 요 가격 라인에서 버텨준, 한 가격 라인대에서 지금 최근에 떨어지면서 이틀 연달아 지지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요 라인 정도는 와야, 4만원대는 와야 이렇게 두 번 정도씩 지지를 해주는 그런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두 번에 일단 횡보를 하는 거는 슬슬 뭔가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종목을 그럼 어떻게까지 봐야 되느냐, 굉장히 좀 고민이에요. 이제부터 슬슬,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12 물량이 오늘도 기관에서 14만 주 정도를 정리를 했죠. 그러면 지금 도합적으로 봤을 때 한 75만 정도가 나왔어요. 75만 정도인데, 그럼 한 25만 정도가 나왔죠. 그럼 오늘 같은 라인, 그러니까 이제는 저번처럼 막 40만, 50만이 한번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일단 하방 요인은 조금 이제 제한으로 좀 갈 수 있어요. 시비적으로는 이제 조금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또 그 남은 12 물량이 오히려 안 나가게 됐을 때는 보다 더 긍정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겁니다. 12평단이 5천원대잖아요. 5천원대고 지금 3만원대예요. 그럼 6배죠. 6배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1% 오르면 1% 오지만 여기서 1% 오르면 1%가 오르는 게 아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왜 얘네가 안 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도 외국인이 받아주기 시작했죠. 외국인이 이제 이 거래일 전부터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뭐 물량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옆으로 똑같이 양봉 만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제가 NC소프트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 횡보할 때 이평선들 모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되고 있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평선 이렇게 뚫기 시작을 했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라인이고, 이런 라인들이 나와줘야지 이제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저점 매수, 이젠 좀 들어가봐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신규 매수가 붙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때 뭐 물론 거래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러다가 한번 축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엑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 갭 메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엑파 같은 경우도 눌렸다가 이렇게 거래량 줄다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젠텍 역시나 조금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장에선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차트들 좀 볼게요. 지난 차트들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다가 올라가는 날 보시면은 거래량 터졌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거래량 터졌죠. 그쵸? 그 다음에 하방에서 뭔가 양봉 나올 때 그래도 보시면은 그래도 그 이전보다 확실히 좀 보는 그런 거래량들이 나온 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날들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럼 적어도 이게 이제 진정한 반등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나와주는 이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그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좀 꼬꾸라지면서 저는 그 사이에 약간의 투자 심리가 좀 굳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좀 거래량이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슬슬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동반해서 나와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들의 좀 흐름들 보겠습니다. 이평선들의 흐름들 보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칠러 보겠습니다. 칠러 봤을 때는 이평선들이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라인에서부터 이평선이 이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래일 동안에 이 중간 가격 31,000원이랑 이 지금 여기 위에가 37,000원이죠. 요 라인의 가운데 부분인 34,000원 라인대를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위평선의 위치상으로도 그 라인이 중요하긴 했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121선 부근이죠. 120선 부근까지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야 이제 5일 이평선이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5일 이평선이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1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때 12일 이평선도 옆으로 기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로.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얘도 이렇게 옆으로 기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얘가 결국엔 이거 뚫는 모습이 나타나 주겠죠. 이게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런 이평선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21선을 빠르게 이 단기봉이 뚫고 올라가는 그런 라인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라인이 가격이 4만원이에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 37,000원일 때도 4만원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결국에 제가 말했던 그 가격 라인까지 빠르게 회복이 나와야 되고 이거 나오는 라인에 장대 형봉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나오기 전에 우린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지금 매물대 하단 부분에 빨리 더 올라타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기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만 해도 사실은 이제는 조금 담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만약에 악재가 지금 12로만 딱 끝난다 라고 보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사셔도 되는 라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장중 댓글에서도 좀 의미있게 받고 제가 엄청나게 장문으로 댓글 달아서 고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제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담이랑 통화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사실 이제 저번 분기 200억 원 좀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요번 분기에 과연 얼마가 나와야 주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담이랑 통화했을 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상태로는 사실 2분기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로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FDA 승인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FDA 승인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제가 주담이랑 통화했을 때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매출은 사실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게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식약처 승인도 45일 이내기 때문에 11월 달에 기대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실험용이나 이런 건 나가는데 그거 자체가 유의미한 반응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던 이제 뭐 배란 임신 테스트기나 배란 테스트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FDA 승인이 나왔던 이날 이후부터 사실은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해봐야 뭐 얼마나 많이 팔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간이 이제 해봐야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200억 원을 넘기려면은 단순 계산 해보세요. 하루에 3억 원씩 팔아야 돼요. 3억 원 이상씩.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4분기 실적이 2분기를 뛰어넘는다. 라는 얘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해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3분기는 무조건 뛰어넘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실적이 적어도 3분기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가 왜 공시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어제 장 마감 그거에서 이제 수젠텍 홈페이지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주문서로 바탕으로 주문이 판매가 되는 게 적어도 3분기는 그냥 뛰어넘을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3분기 실적이 150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FDA 승인 나온 그 직후부터 그 이제 실적 발표가 된 그 기간에 대한 그 부분까지 이제 n분의 1로 나누게 됐을 때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임신 테스트나 뭐 배란 테스트를 제거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11 표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나가는 그런 표준치가 있는데 평균값을 매겨놓고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두 달 사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쳤을 때는 60일 이평선에 대한 그런 평균값으로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60일에 대한 그런 평균치를 가지고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그 4분기로 우리가 일자로 계산해서 나오는 실적이 2분기도 뛰어넘고 생각보다 뭐 300억 원, 400원까지 만약에 갈 수 있는 규모라면은 굉장히 4분기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냐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정말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왔어요. 막 100억 원 이하로까지 나왔어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주가가 한번 또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2만원 또 2만 5천원대까지 또 한 방에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적 발표까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은 저는 계속 말씀드린 뭐 42,000원 그리고 52,000원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붙을지는 사실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2,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42,000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돼서 다시 25,000원까지 또 빠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거 윗라인에 58,000원, 6만원 이상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까지 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 금액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억대 이상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실 수 있을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 또 25,000원 라인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CB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제가 봤을 땐 금주의 100% 해소가 거의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온 거 그리고 제가 어제 장 마감했을 때 제가 이때까지는 계속 빠지는 부분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이슈가 상장날이니까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거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고 거래량도 조금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만약에 겹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스윙으로만 보겠다 라고 하시면 내일 만약에 31,500원 넘어서고 여기 윗라인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해주세요. 그래서 단가를 낮춰주시고 그 상황에서 42,000원 이하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기서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비중 또 반절 덜어두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을 그런 분들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윗라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좀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42,000원까지 진짜 갔어요. 간 다음에 만약에 다시 꼬꾸라지면은 여기 윗라인에 계신 분들은 정말 눈에서 눈물 나와요. 물론 4분기가 이제 기대가 되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이제 몇 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또 한 달 반 동안 또 그 마이너스인 거를 계좌를 보면서 지켜보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괴로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티는 안 할 거예요. 진짜 냉정하게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분석할 때 상방과 하방을 동시에 열어놓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이게 제가 이 종목에 만약에 사랑을 빠져서 너무 긍정적으로 정말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찬티로만 접근을 하면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는 또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잘못된 판단으로는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제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제 말대로는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방송에 또 나가고 있는 전문가이다 보니까 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 나는 실적과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까지 보세요. 내일 보시고 올라타기 시작하시면 한 번쯤은 1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만원 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 종목이 또 되게 재밌는 게 한번 빠졌을 때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기회 주제인 거 좀 살짝 빠르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패대기 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한 번씩 올라갔다가 패대기 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패대기 한번 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 윗라인 때에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윗라인 때에 계신 분들은 매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할 금액을 그냥 10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개로 분할하게 나눠가지고 일단은 요 3만원 위에서 움직이게 됐을 때 전체 비중의 30% 정도까지만 내가 추가로 매수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30%만 담으시는 그것도 3번에서 4번 정도로 놓아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을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70%는 일단은 기다리세요. 왜냐면 여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요 아랫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자금의 3분의 1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해주시되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들고 계세요. 일단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원활하게 딱 의사결정이 나올 법 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실적이라는 건 제가 그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댓글에서도 또 되게 그 맞는 말을 또 해주신 게 사실은 이제 손미진 대표가 2분기 이후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3분기에도 좋아져야 사실 정상이에요. 근데 3분기는 사실은 진단주들이 수출도 이제 4월달까지 피크였고 7월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시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꺾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뭐 시즌이나 뭐 PCR이나 분자 진단 이런 쪽은 많이 나갔지만 식약처라든지 FDA 승인이 없는 기업들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젠텍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런 제품 불량들이나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타이트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2분기를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이제 발표가 임박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대응 전략을 할 때도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100억 이하일 때 100에서 150억 원 사이일 때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일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주가 흐름들을 다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삼성전자도 제가 앞으로 계속 리딩을 해드리겠지만 삼성전자나 일반적인 그런 현대차나 이런 우량주처럼 일정한 사이클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 기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기술력은 정말 인정합니다. 전 세계
최초 중앙체 이 전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은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기업이 기술력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꾸준히 나와줘야 되고 그를 통해서 주주들이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실적적인 부분을만 콕 찍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뭐 그런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깊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기업을 나쁘게 보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IGG, IMG 관련된 FDA 승인 지금 해놨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주가에 슈팅이 한 번 되면 나올 거예요. 요즘에 FDA 승인이 나와도 뭐 상한가를 안 가는 기업들도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연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번 15%에서 20% 정도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원 FDA 신청하면 또 10에서 15%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100억 원 이하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수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코드 번호랑 지역 치셔가지고 하는 거인데 그거 안 맞습니다. 시젠이 맞는 이유는 시젠은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키트가 그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수젠텍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담이랑 얘기했을 때도 그거 보시면 안 맞는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걸로 예측했다가 컨센이랑 완전 아작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시면 안 돼요. 수젠텍은 그걸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런 매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담이 그나마 힌트를 주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결국에 지금 12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42,000원을 뛰어넘는 그 라인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실적이라는 건 반드시 만나고 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실적 부분을 안 보고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수익적으로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4만원에서 42,000원 라인에서 한 번쯤은 쇼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보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에서 150억 원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리딩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100억 원 이하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고 이 회사의 캐파가 어느 정도까지 돌아가는지를 제가 주담이랑 한번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근거와 저의 그냥 내피셜로 봤을 때는 100에서 15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는 나와줘야 4분기에 2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이렇게 오픈을 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럼 분할 매수 어떻게 진행할 거냐 라고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요 3만원 라인 올라탔기 때문에 요렇게 보겠습니다. 분할 매수는 일단은 28,500원 라인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28,500원 중요한 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게 그 라인 깨면은 요 아랫 라인까지 오기 때문에 그 라인 깨면은 그 다음에 매수 밴드는 24,000원에서 26,000원 밴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제 2만원 라인 깨고 내려가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물량을 좀 비중을 당연히 축소를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중장기 투자로 보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거듭 강조드립니다. 해서 제 영상은 일단은 참고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 일단은 요 라인을 좀 지켜줬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28,500원 라인에 좀 지지가 나왔고 일단 이 부분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요 라인까지 올 수 있으니까 요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 이제 분할 매수 좀 접근을 해볼 거고요. 그 아랫 라인까지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지게 됐을 때는 뭐 18,000원, 17,000원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다. 하방 확실하게 인지를 해두세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인지를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타기 시작했을 때 일단 34,000원 라인은 전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가장 단기적으로 31,500원 라인 뚫고 올라가야 여기 이제 요 뚫고 가던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야 슈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 라인 뚫고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34,000원 라인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봤을 때 36,000원 그 다음에 4만원 갈 거고 그 다음에 52,000원까지 단기 갭들이 있으니까 그거 메워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도 여전히 3만원대 지켜주는지, 그리고 하방으로 나왔을 때 28,500원 지지해주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일단은 조금 이렇게 분할 매수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런 가격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으면 적당히 알아서 좀 분할로 조금씩 물량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위에 계신 분들은 10번으로 나눠서 추가 매수할 거고, 제가 가격 밴드 라인에서 움직일 때 3개까지만, 3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7번은 남겨두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아마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많이 내려올 거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하방이 내려와서 최저점 28,000원대 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더 떨어지면은 눈물이 흘리기 때문에 적어도 반등, 이 지지 라인을 보고 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 이렇게 올라와 주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변수는 뭐냐? 변수는 내일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이 부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라인이죠. 이 부분 뚫고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다시 또 패대기 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뭐다? 기다리면서 그 라인 지지한지 확인하고 다시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제가 28,500원 일단 말씀드렸죠. 그 부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그거 지키고 다시 3만원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매수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랫라인까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겁니다. 반응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쿡 찌를 거예요. 너 올라갈 거야? 쿡 찔러요. 얘가 막 움직여요. 쿡 찔러요. 움직여요. 이거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꿈틀꿈틀해서 올라가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리하게 매수해서 이제 평단 떨어졌는데 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은 복리잖아요. 주식 수가 붙고 이 단가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이게 하방이 더 세지게 됐을 땐 이 압박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3만원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 3만원대 일단 1차적으로 잘 지켜주는지 일단 보시고, 3만원대 또 깨지면 장중에서 계속 지켜나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28,500원을 일단 깨면 안 된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500원, 31,500원 라인 이상으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 31,500원 라인 빠르게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왕이면 요 윗라인까지 더 올라와 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이 박스, 이 밴드 이렇게 이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구간들까지 빠르게 회복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해서 요 라인까지 와주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가격 라인이 요 갭 메우는 요 라인까지는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라인 회복하고 요 라인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요 라인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신호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한 가능성은 있는 게 12에 대한 이제 물량이 해봐야 25만 정도 남았고, 오늘 17만 빠지고 했는데 14만 15만 빠지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타격이 없었다. 그래서 그게 하루에 몰빵으로 나오게 됐을 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빠르게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하방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반등 나와서 올라가더라도 저는 계속 하방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릴 거여서, 그런 하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상승한다면은 42,000원 이하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단가를 낮춰놓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요 부분 충분히 뚫고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3분기 실적만 나오면 이제 일수로 계산을 해서 대충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매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해서 그 전에 영상들처럼 뭔가 딱딱 정리되는 그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횡설수설한 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정말 제 솔직 담백한 얘기들을 다 엮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고 실적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됐을 때 그래도 좀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참고할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은 정신이 없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삼성전자나 좀 굵직한 기업들 장중에 가능하면 장중 리딩 할 거고요. 오늘처럼 방송이 있어서 좀 늦게 이제 다시 영상을 촬영하는 날들은 장중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일단 수젠텍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반응도 핫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종목들부터 할 거고 삼성전자도 제가 뭐 이데일리에서 제가 시장 새끼를 정말 오랫동안 나왔는데 그거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4만원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전고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고점 이상에서 7만원 이상에 대한 그런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추천을 했었고 계속 리딩을 해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채널에서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고정적으로 리딩하는 종목군들을 좀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일신바이오나 진원생명 과학 이런 것들 제가 이게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점진적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바로 못 해드리는 점 일단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시청이 너무 작거나 뭔가 영상으로 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 다음에 너무 테마성이 짙거나 너무 급등락 그런 느낌이 나면은 제가 그냥 댓글로 조금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보고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다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들 리딩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랑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고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다만 너무 이유 없이 비방을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사람마다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채널이 뭐 싸우고 욕하고 이런 채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 저런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성장해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채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마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영상 30분 넘었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화이팅입니다.